들을수록 공부가 되는 본격 시사 클래스 뉴스 공감입니다. 네, 외신을 통해서 국제 이슈를 살펴보고 또 국내 이슈에 대한 외신의 반응도 분석해 보는 시간입니다. 국제 뉴스룸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2주 만에 뵙습니다. 네. 2주 만에 뵀는데 우리가 가져온 소식은 좀 사실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이 됐다고 하죠. 지난 금요일로 전쟁 발발 1년이 됐죠. 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 좀 어떤가요, 지금? 지금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민간인 사상자, 사망자와 부상자를 합쳐가지고 2만 명이 넘어간다고 그러고요. 네. 우크라이나 국민의 3분의 1이 피난민이 됐죠. 그러니까 그쵸. 자기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다음에 인도주의적 지원이 지금 급박한 사람들, 그러니까 전기와 물을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급박한 사람들이 1,800만 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영토의 18%가 러시아의 점령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동쪽과 남쪽으로 이런 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사실 이 전쟁에 대한 승리 의지, 희망 같은 거는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아직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비참하지만 뭐 어떤 희망을 갖고 있다. 이런 뉴스들을 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독립 여론조사 기관인 레이팅이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믿는다. 이렇게 답변한 사람들의 비율이 95%에 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해 1월에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만약에 러시아와 전쟁이 발발할 경우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것으로 믿느냐라는 그 답변에 56%만이 그렇다. 라고 답을 했는데 그 비율이 훨씬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 그 많은 국민들이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특별히 유럽 연합에 가입을 해야 된다거나 또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에 가입해야 된다라는 생각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았고 여론이 크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뭐 87%의 응답자가 유럽 연합 가입해야 된다. 그리고 86%가 나토 가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고요. 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번에 그 수백 명의 내외신 기자를 모아놓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제 본인의 벙커까지 공개를 해가면서 승리를 올해 안에 쟁취를 하겠다. 뭐 이거는 현실적인 이야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러시아에 대해서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어떤 뭐 반응이나 뭐 지원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지난 20일에 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키이우를 전격 방문을 했죠. 이제 그거 자체가 사실은 거기 이제 단 6시간 정도 머물렀다라고 하는데 전 세계를 향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변함없이 지지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지원을 해달라는 무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 전쟁 초기에는 막을 수 있는 무기, 주로 방어용 무기 정도를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어느 순간부터 뭐 장갑차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은 뭐 전투기까지 지원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폴란드 총리가 독일 장갑차죠. 레오파르트 2를 넉 대를 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로 넘어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방 국가에서는 무기 지원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주겠다. 물론 전투기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이 전쟁이란 거는 분명히 잘못된 게 맞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거는 또 좀 다른 측면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저는 많은 사람들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전쟁을 하고 있는 당사국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승리를 위해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자원 다 달라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건 우크라이나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전쟁하라고 살상 무기를 대준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지금 독일이라든지 프랑스에서는 어떤 시위가 벌어지고 있냐면은
아니 지금 이렇게 계속 살상 무기, 공격용 무기를 지원할 게 아니라 평화 협상을 촉구해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식의 네.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독일 장갑차가 들어가다 보니까 독일에서 더더욱 그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어요. 무기 지원을 반대하는. 그리고 우리나라를 향해서도 사실 우크라이나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무기 하고 있죠. 예. 같이 공유하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계속 무기 달라고 하는데 네.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냉정하게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프란치스코 교황도 항상 강조하는 게 어떤 이 둘이 뭐 양쪽 다 그러니까 평화 협상을 위주로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그렇죠. 걸 좀 강조하고 있잖아요. 예.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굉장히 초창기부터 굉장히 정확한 시선으로 보고 계셨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말씀하실 때마다 와 되게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신다라고 느꼈던 게 초창기부터 그러니까 뭐 러시아가 당연히 침공을 했으니까 잘못은 했지만 네. 러시아의 침공을 계속 유발한 부분들이 있다. 그렇죠. 뭐 나토가 뭉치거나 그렇죠. 나토가 뭐 그런 위협을 한 부분이죠. 부분들 동진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서로 양보를 해야지 평화로 나아갈 예. 수 있음을 계속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동시에 조금 더 약간 구속력 강한 국제기구의 필요성도 많이 언급하기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러시아는 이 1년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기념한다면서 콘서트를 열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앞두고 사실 러시아 내에서는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군을 지지하는 대규모 네. 행사들이 계속 잇따라 열렸어요. 한 2주 전부터 열렸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모스크바 축구 경기장에서 열린 조국 수호자들에게 영광을이라는 이름의 애국심 고치 콘서트였어요. 아하. 여기 이제 푸틴 대통령을 비롯해서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에서 어린이 367명을 구출한 것으로 알려진 유리 가가닌이라는 러시아 군인도 참석을 했는데요. 여기 이제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이 모습을 무대에 드러낸 거죠. 그러면서 나를 구해준 유리 삼촌 감사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저는 러시아가 결국은 선전전이잖아요. 예, 언론전이고. 요즘 같은 시대에도 이런 거를 하네요. 그러니까요. 굳이 이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들을 이 무대에 세웠어야 그러니까요. 했을까 이런 식으로 마치 사람을 방어막으로 쓰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하필이면 여기 무대에 섰던 어린이의 부모가 예. 이제 러시아 폭격으로 숨졌다 뭐 이런 보도도 있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좀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전쟁에 민낯인 거죠. 그리고 어른들은 굉장히 부끄러운 부분인 거죠. 맞습니다. 사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전쟁을 결단하는 거는 중년 이상의 남성들이 결단하지만 피해는 어린이들, 어린이와 여성들, 청년, 노인들. 여성. 예,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 상황도 좋지 않다면서요? 경제적으로나 뭐 이런 내부적인 상황이. 지금 서방이 이번에 10차 제재를 가했어요. 예. 러시아를 향해서. 그래서 뭐 세부적으로 따지면 13,000여 개가 넘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왜 처음에는 루블화 가치가 떨어지고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서방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러시아의 어떤 지식인들 중심으로 인력 유출도 심각해지고 네. 러시아에서 반전 시위도 벌어지고 있고 푸틴에 대한 여론도 좋아지지 않고 이런 식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예. 실제로는 사실은 조금 러시아 경제가 그래도 선방 중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왜 그러죠? 자원 때문에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그 스스로 내부적으로 조금 뭐라고 해야 되죠? 외부의 경제 봉쇄에 조금 단련이 돼 있다라고 해야 되나요? 이미 제재를 받은 지가 좀 됐으니.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전쟁 관련해서 보도를 볼 때 사실은 지금 언론 보도를 볼 때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보도의 출처가 어디냐를 좀 봐야 돼요. 네. 우리가 언론은 항상 중립적일 거야라는 희망을 가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언론을 움직이는 세력 또는 그 언론이 복무하는 세력의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부터 사실 서방 언론을 중심으로 전쟁이 터질 거다 이 얘기가 계속 나왔고 이건 서방 국가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쪽의 입장이 계속 나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전쟁이 터지자마자 러시아는 뭐 원래 언론 통제를 하는 나라입니다만 우크라이나가 바로 한 게 뭐냐면 언론 통제였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관련 내용들은 모두가 다 우크라이나 정부로부터 나옵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시고 그 보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도에서도 계속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 팩트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어쨌든 이번 전쟁을 통해 가지고 가장 이득을 보고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경제적으로. 네, 뭐 그런 얘기 많죠. 군수업체도 그렇고 에너지도 그렇고 러시아산 원유, 에너지를 대체하는 나라 지금 미국으로 떠올랐고 실제로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이런 부분들을 떠올린다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언론 보도를 있는 그대로 믿기는 조금 어렵다. 약간 감안을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중국하고 인도라는 소위 말해서 규모의 경제가 어느 정도 되는 엄청난 나라들이 원유 수입, 천연가스 수입을 엄청나게 방어를 해줬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라도 버틸 수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러시아 안에 들어가 있던 서방의 다국적 기업들이 사실 다 철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대부분 철수를 한 그 자리를 중국과 인도가 메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서방 국가가 똘똘 뭉쳐서 러시아를 제재하면 러시아 경제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다. 예.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서방과 뭐 러시아의 대결로만 볼 게 아니라 정말 이제 우리가 인류가 찾아야 하는 해결책은 결국에는 이 대결이 지속되면서 좀 아파하고 폭력에 뭐 희생되는 사람들 위주로 생각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사실 강대국들은 자기네들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가장 크게 피해를 입은 나라들은 기존의 인도주의적 어떤 지원에 기대에 살던 최빈국들이거든요. 네네. 지금 뭐 식량 가격 폭등하면서 에너지 맞습니다. 가격 폭등하면서 그 나라의 사람들부터 사실은 인도주의적인 어떤 지원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고통을 받고 기아에 빠지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물론 세상에 좋은 전쟁은 없어요. 그리고 그쵸? 전쟁에서 승리자도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쟁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사실은 그 전쟁의 여파를 고스란히 받을 정도로 이 전 세계가 연결돼 있다라는 시선으로 국제관계를 봐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탈리아 해안에서 난민 100여 명이 탄 배가 침몰했다라는 뉴스가 있는데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이게 되게 안타까운데 사실 주로 이제 난민이 발생하는 지역이 아프리카 대륙 쪽하고 소위 말해서 내전이나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중동 지역이거든요. 자, 이쪽에서 이제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나라를 떠난다라고 한다면은 본인들이 살고 있던 곳보다 조금 더 좋은 곳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럽으로 가는 난민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육로로는 튀르키예를 거쳐가지고 그리스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그리스가 장벽을 세웠어요. 튀르키예와의 국경 지역에 장벽을 세워가지고 육로로 가는 게 어려워지다 보니까 대부분의 난민들이 이제 지중해를 통해서 바다를 통해서 가는데 거기서 이제 첫 번째로 만나는 땅이 이탈리아입니다. 그 이탈리아 서남부 지역에서 이 해안에 서육지로 접근하던 난민선이 암초에 부딪혀서 파손이 되면서 현재까지 최소 59명이 숨지고 81명이 구조됐다라고 합니다. 이란과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뭐 소말리아 이런 데서 출발한 난민들이 약 150명 정도가 타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 부서진 그 목선 보면은 굉장히 조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조잡한 목선에 의지해서 150명이 타고 있었던 거죠. 바다를 건너야 했던 거고. 그렇습니다. 여기 사망자 중에 어린이와 아기 12명이 포함이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난민들의 시신들이 해변으로 떠내려 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난민하면 참 안타깝다, 안 됐다 뭐 이런 얘기들 합니다만 정말 냉혹한 이 세계라는 게 어떤 걸 저는 이 난민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게 혹시 난민 산업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그게 어떤 얘기인가요? 산업이요? 네. 난민의 산업이라는 글자가 붙어요. 그게 뭐죠? 어떤 뭐 대편을 주는 건 그런 브로커 얘기. 브로커 시장이 생각보다 수십조 원에 달합니다. 규모 자체가요. 그러니까 난민들이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온 게 아니고요. 그나마 그 나라를 탈출할 수 있는 사람들은 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나마 좀 있는 사람들. 돈 딸딸 긁어 모아서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그 난민선에 목숨을 의탁하고 오는 겁니다. 그마저도 중간에 이런 식으로 난파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비일이 미세하고요. 2014년 이후 이렇게 지중해에서 숨진 난민만 2만여 명에 달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구호단체에서 이 지중해를
이제 난민선을 가지고 이렇게 난민들을 구호하기 위해서 이제 배를 가지고 돌아다니는데 이탈리아 정부가 이걸 막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정권이 바뀌었죠. 약간 극우 조르자 멜로니 극우 쪽으로 바꿨죠. 예. 이게 참 이탈리아 쪽에서도 극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반 EU, 반 난민 정책을 펼치는 쪽이 정권을 잡게 되면은 난민들뿐만 아니라 EU 내에서도 관계가 상당히 안 좋아지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이런 난민에 대한 이야기는 프란시스코 교황이 항상 하는 얘기인데 네. 그 로마 그 안에 있는 바티칸에 교황이 있는데도 네. 이탈리아가 그 정도라고 하면은 실제로 다른 나라들은 더 난민에 대해 적대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다른 나라들은 난민에 대해서 적대적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반성을 해야 맞습니다. 되는데요. 예. 제주도에 예멘 난민 네. 사태가 있었죠. 예, 들어왔을 때 국내 여론이 어땠었는지를 좀 네. 돌아보면은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더 이상 이렇게 우리만 똘똘똘 잘 먹고 잘 살자 해서는 되는 위치는 아니거든요.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도 도움을 받았던 역사가 있는 나라의 예. 국민으로서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지고 조금 더 포용성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난민 문제에 있어서는 일단은 먹고 살기가 좀 힘들어지면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안 좋아질수록 난민들에 대해서는 더더욱 비판적으로 되고 더더욱 배타성이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지금 약 1분 정도 남았는데 네네. 이 스페인에서 뭐 기차를 주문했는데 잘못 주문했다.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이 스페인 철도 회사에서 예. 이제 열차를 40년 이상 운영을 하니까 이제 네. 노후화됐으니까 교체 작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철도 제조업체한테 31대의 열차를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주문을 하고 나서 그 다음 해에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뭐냐면 열차를 만들어서 가지고 왔는데 기존에 있는 터널의 폭보다 훨씬 열차가 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열차를 사왔는데 네. 열차가 철로를 달릴 수 없는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터널이라는 게 그 19세기에 지어져 가지고 크기도 굉장히 다양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예. 정책이 집행이 된 거예요. 그 예산 낭비가 엄청나게 된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게 되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예요? 되게 황당한 일이잖아요. 어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고위직 2명이 책임을 지고 자리를 물러났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3,400억 원에 달하는 예산 낭비가 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스페인도 경제 위기가 상당히 심각한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 나라에서 이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무성의함, 잘못으로 이런 식의 예산 낭비가 벌어지니까 시민들의 분노가 더 커졌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세계 곳곳의 소식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